안녕하세요. 차트얘기 쭈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후! 어, 지난 시간에, 큰 흐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자, 큰 흐름에 대해서 이제 썰어볼까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마음이 무겁다고 했었죠.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무겁지 않게 해보죠. 자, 그래야 여러분들도 조금이나마 편해지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큰 흐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 보기 전에, 아마 이제 매매를 해보신 분이라면 눈치채셨겠지만 뭔가 차트가 허전하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말씀부터 전하고, 자, 큰 흐름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보통은 HTS를 설치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 바로 이동평균선이죠. 저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동평균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마 자, 한번 차트를 하나 띄워볼까요? 어디 있죠? 차트 띄우면 보시다시피 똑같은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 이런 이동평균선이 보이죠? 어, 이동평균선을 이제 설치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것저것 많은 것들 해봤어요. 이동평균선, 뭐 MACD, 뭐 RSI, 뭐 일목균형표, 볼린저 밴드, 뭐 ADX 이런 거 등등 많이 설치를 해봤는데요. 제가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려 보자면, 이것은 말 그대로 보조 지표잖아요, 그죠? 보조. 근데 이 보조 지표를 설치하고 보면 주지표를 가리게 돼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거고요. 그럼 이 주지표가 뭐냐? 이거 닫아도 되나? 주지표가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뭐냐면 안 나오네. 다시 볼게요. 주지표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게 뭐예요? 캔들이 주지표입니다. 어떤 가격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캔들이 주지표가 되죠. 이 주지표를 가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 안 되죠. 앞으로 우리는 차트를 어, 거의 이렇게 세팅을 하고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지표는 이제 가격을 나타내는 이제 캔들인데, 이거 잠깐 제가 조금만 눌러 볼게요. 이제 이런 캔들을 우리가 이제 읽어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큰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니까 나중에 시간이 더 된다면, 주어진다면 왜 보조지표를 사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이 있겠죠. 자, 아무튼 자, 오늘은요 큰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큰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크게 몇 개?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어이구, 잠시만요. 이거 뭐지? 왜 이러지? 어이구, 왜 이러지? 됐다. 깜짝 놀랐네. 음, 자,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방식 중에 그, 첫 번째 방식이 뭐냐면 어, 기본 분석입니다. 기본 분석. 기본 분석. 자, 기본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본 분석이 뭐냐면요. 사실 뭐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매매하기 위한 분석 정도로만 아셔도 될 듯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런 기본 분석을 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분석이 있냐면 뭐가 있냐면 아시는 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술적 분석이 있습니다. 이 기술적 분석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차트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예전에는 기본 분석을 했었어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주식 얘기 기억나시나요? 뭐 연매출 뭐 110억, 120억 달성했다. 자, 그래서 그런 매체나
증권가의 찌라시를 통해서 또는 뭐 경제 지표 발표를 통해서 매매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한때 참고했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면 신경 쓸 일이 하나 줄어드는 거겠죠. 자, 그럼 경제 지표도 이런 것들을 아주 참고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요 거의 챙기지 않아요. 한 개 정도 챙기네요. 저는 이제 주 종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FX 마진 거래이기 때문에 넘팜 정도 챙깁니다. 그 외에는 필요하지 않아요.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왜 필요하지 않다,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지표, 뉴스 발표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냐면, 그런 모든 상황이 이런 이 차트 내에, 이게 차트 내에 다 반영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모든 상황이라는 게 뭐 경제지표 발표라든지, 그죠? 언판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발표하는 것들이 몇 가지들이 있죠. 뭐 영국 총리가 뭐 금리가 어떻다라고 발표를 했다든지, 미국이 뭐 어쩌고저쩌고, 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니, 그럼 차트만 보면 확 떨어진다든지 뭐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냐라고. 그렇겠죠.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가능합니다. 그럼 100%가 아닌, 100%가 아닌 곳에서는 어떻게 하냐. 주식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내려가면 어쩌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읽어야 할 차트는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는다면 진입하지 않는다가 전제 조건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죠? 시나리오 뭔지는 다들 아시죠? 영어 뭐 대본 같은 건가요? 뭐 저도 잘 모르는데, 이 시나리오가 있는 상황에서만 우리가 진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나리오가 없다? 그 무슨 얘기예요? 진입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진입하면 안 되십니다. 자, 그런데 시나리오가 나왔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만약에 뭐 지금처럼 이렇게 장대보이 훅 떨어졌어. 이제 시나리오라는 걸 조금 이해를 좀 못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 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이전에 이러 흐름 다음에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올릴 가능성이 높다 또는 내릴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여전히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시나리오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대응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거 진짜 장대음봉이잖아요, 그죠? 실시간 차트인데 이런 장대음봉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자,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손절입니다. 근데 이 손절마저도 사실 시나리오의 한 구성에 해당이 돼요.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 뭐 그냥 막무가내로 매매한다라고 하면 책상 위에 소중한 내 손목을 올려두고서 좀 무섭지만 작두로 내리치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대응하기 위한 시나리오가 필요한 것이고요.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나리오가 나와줘야지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느낌상 이거 보세요, 이거 이렇게 장대모 올라갔을 때 느낌상 막 올라갈 때 매수 이런 개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아무튼 지금 약간 옆으로 말을 샜는데,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큰 흐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 큰 흐름을 알기 위해선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매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또 앞으로의 강의 목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필요한 것들 한번 어, 나열해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좀 중요한 내용들이죠. 뭐 많이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고, 전고점, 네, 전고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전저점, 이런 거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은 아마 전고점 전저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전고점 전저점 이제 앞으로 나온 용어들이 뭐 다른 주식에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유튜브들도 지금 이런 강의들을 많이 하시죠. 이런 강의들을 하시는데 거기서 나오는 개념들하고는 뭐
일부는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많이 다를 수 있다라는 점 양해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아마 뭔가 지금 다른 방법으로 매매를 하고 계신다면, 다른 방법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동안에 알아왔던 뭐 정고점, 전저점 이러한 내용들은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 그런 매매법으로 해서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났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하고는 아마 이름은 어떤 이런 명칭들은 같을지 몰라도 뜻은 많이 상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아무튼 다시 쭉 이어가 볼게요. 이런 전고점 또는 이런 전고점 두 개네요. 전고점 하나는 전저점 이렇게 되겠죠.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고 전고점 또는 전저점 뭐 이런 내용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법한 파동, 또 파동도 있어요. 파동. 뭐 일단 파동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겠죠. 대파동, 중파동, 소파동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될 거고, 아까 전에 그래서 뭐 이런 자리에서 뭐 손절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손절이란 내용도 좀 필요하죠. 이 손절이라고 하면 뭐냐면 사람마다 손절 폭은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뭐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지금 한 100만원 정도의 100만원 대 매매할 돈이 있는데, 얼마큼 정도면 내가 손해를 감수하겠다 정도가 손절인데, 이 손절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막 요것만 따로 이렇게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손절이라는 건 내가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범위죠. 그게 손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또 뭐냐면 추가적으로 좀 더 손실이 날 수 있는 부분을 막고자 함이에요. 그리고 이 손절이 또 왜 중요하냐면 이런 손절을 통해서 시나리오가 또 수정되기도 해요. 물론 이제 나중에 가시면 자연스럽게 잡히시겠지만, 그런 손절을 얼마큼 잡는 게 좋은가요? 라는 뭐 물음에 대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뭐 FX 같은 경우는 이것도 물론 이제 어떤 차트를 보느냐에 따라 이게 다릅니다. 어떤 차트를 보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트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단타 치시는 분들, 저도 단타 미친 대로 해봤죠.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렸었잖아요. 뭐 저도 뭐 MACD, 뭐 RSI, ADX, 볼리저 밴드 등등등 해서 한 7가지 놓고서 보조지표를 설치하고서 뭐 매매를 했었다. 그러니까 이 단타 치시는 분들은 분봉, 뭐 틱 차트 이런 것들 보시죠, 그죠? 미리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단타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단타를 추천하지 않아. 이것도 나중에 한번 말씀 한번 드릴게요. 왜 그런지. 아무튼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어떠냐면요. 시간봉이에요. 1시간봉이라는 거죠. 1시간봉. 아무튼 시간봉인데 이게 시간봉으로 매매를 하냐 또는 아니면 뭐 일봉으로 매매하냐 주봉으로 매매하냐에 따라 손절폭이 달라요. 자, 근데 만약에 FX 개념이라고 치면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면 몇 틱이라고 하죠. 틱. 예, 틱. 근데 이제 FX 개념 같은 경우면 핍이라고 합니다. 핍. 그냥 뭐 거의 같은 단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손절 핍을 몇 핍 정도 주냐면요, 상황에 따라도 달라요.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유달이라서 얘도 뭐 착하게 움직이는 거라 뭐 핍을 많이 줄 필요는 없는데, 뭐 이건 예입니다. 나중에 왜 그렇게 해야 되고 되게 유동적일 수도 있다라는 걸 지금 미리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한 30핍 정도? 네, 이게 적정이에요, 적정. 물론 상황에 따라선 50핍을 줄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나 상황에 따른 거니까.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 이제 매매를 관련된 얘기를 한 번 더 할 때 그때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손절이라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타이밍 있어요. 타이밍. 이 타이밍은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이쯤에서 급등하는 게 정상인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렇게 급등하는 게 정상이라서 매수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매수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뭐 이렇게 되면 뭐 음속 도는 게 정상인데 이렇다고 해서 매도하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뭐 촉매매라고 하죠. 뭐 감동, 뭐 감에 의한 매매 이런 거 절대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타이밍이라는 개념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올려야 될 타이밍, 내려야 될 타이밍, 몇 번 올려야 되는데 뭐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뭐 이런 것들, 캔들, 그죠? 다 죄다 캔들로 이루어져 있죠. 예. 이런 캔들에는 이제 매수 신호, 매도 신호, 제가 분명 지금 방금 신호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신호라고 해서 매수 신호일까 바로 매수를 해야 된다, 매도 신호일까 매도를 해야 된다 라기보다 말은 신호라고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의 어떤 흐름에서 이제 판단이 기준이 되기도 하죠. 지금 이런 봉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를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아니면 좀 더 지켜보자 등등 그런 이제 신호가 나올 수 있고요. 물론 이거 자체로 상황에 따라서 매수나 매도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매수 매도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캔들 신호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이런 캔들이 여러 개가 모였으면 뭐예요? 캔들군이라고 하죠. 캔들군. 그래서 이런 캔들군도 우리가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캔들군 다음에는 올라가는 게 정상이더라, 내려가는 게 정상이더라, 아니면 여전히 시간을 끌 필요가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자 등등. 아니면 시간을 끌긴 끄는데 이런 식으로 끌 수도 있겠죠. 예, 정해지지 않았어요. 뭐 이런 데 절대 들어가면 안 딱 보셔도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진입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 또 뭐? 아마 많이 좀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쓰나요? 제로성 뭐죠? 합치면 0이 되는 거죠. A 플러스 B는 0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0. 사실은 이 제로성 개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있어야지만 큰 흐름을 읽는데도 도움이 돼요. 큰 흐름 읽는데 그리고 상승세,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하락세 뭐 이런 내용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상승세나 하락세가 아닌 보합세, 아까 뭐 제가 이렇게 그렸죠. 이런 이제 파도 자꾸 이렇게만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기기도 하지만 또 기더라도 이렇게 급격히 올랐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방금 여기 아까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혼조세. 그 다음에 이제 진정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정세는 뭐냐면 상승을 계속 끝도 없이 계속 상승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승을 하다가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가 뭐 재상승을 하던 아니면 하락을 하던 뭐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 진정세. 또 그 다음에 복귀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제 복귀라는 건 뭐냐면, 저는 바둑을 둬본 사람은 아니라 자세히 모르고, 이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바둑 용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바둑, 요즘도 그런 거 하죠. 바둑 방송 같은 거 보면 그 방송에서 흰돌, 백돌, 흑돌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런 돌들을 뭐 거기 이제 뭐 아나운서 캐스터분들이 막 놓잖아요. 뭐 A군, 뭐 구단이 어딜 났나, 뭐 되게 복잡한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막 뭐죠? 다 떼고 다시 붙이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저기 뭐야, 기사들이 했던 것처럼 놓고 그대로 하잖아요. 뭐 이랬을 때 여기다 둬야 되고 뭐 잘 몰라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몇 가지 수를 막 어느 정도 내다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다 떼고 또 다시 제자리에 붙여놓기도 하고 뭐 이렇죠. 차트도 그래요. 내가 어딘가에서 매수를 하거나 또 매도를 했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매수나 매도 진입을 할 때에는 어떤 이런 시나리오가 나와져 있는 상태에서 매수나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죠? 이런 시나리오가 나와져 있는 상태에서 매수나 매도를 했는데 과연 그게 수익이 나는지 아니면 손절로만 끝나서 손실을 받는지에 따라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거죠. 이거 복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좀 몇몇 분한테 이런 어떤 가르침을 줬을 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여기 지금 나온 내용들 다 중요한데, 복귀, 차트를 제일 많이 본 놈이 이긴다. 방법이 없다 이거는. 그러므로 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매매법은요, 이게 희한하게 약간 돌을 닦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어, 뭔가 주어진 공식이 있으면 그 공식대로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해서 수익만 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마음이 무겁다라는 말씀 드렸던 거고, 사실 힘들어요. 죄송합니다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웠던 건데,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따라와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복귀도, 종류가 많습니다. 뭐, 오픈 복귀. 차트가 다 펼쳐진 상태에서 복귀를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히든,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일부만 보여지면서, 다음 캔들 하나씩 넘겨가면서, 내가 매수, 매도, 손절 잡아보고, 이렇게 진입해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이제 파동 복귀. 또 필요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파동에 관련돼서 복귀도 좀 해보고, 그래도 이제 시나리오가 나오기 좀 편해집니다. 이게 무조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세력 복귀.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세력 복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파동 복귀랑도 좀 비슷한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세력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있죠. 그래, 그런 어떤 세력들의 우리가 힘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력 복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캔들 복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캔들 복귀는 뭐냐면, 좀 이거 지저분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캔들 복귀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뭐, 가령, 지금은 뭐 보여줘서 그렇긴 한데, 잠깐만요.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복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 이런 양봉 나오고, 힘이 있는 양봉, 힘이 있는 양봉 나오는데 힘이 없네. 그러니까 뭐 두 개 나올 게 정상이네. 그 다음에 어떤 캔들이 나올지 맞춰보는 거죠. 그 다음 양봉이 나올 것 같아. 또는 음봉이 나올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춰가지고 양봉이 나왔어. 근데 이게 처음에는 양봉, 음봉, 어떻게 보면 양봉, 음봉 맞추기인데, 이 양봉, 음봉을 맞춰 가다 보면, 이제 그 디테일을 살면 이렇습니다. 양봉은 양봉인데, 너 이제는 뭐, 아래 꼬리가 달린 양봉 나와라. 윗꼬리 양봉 나와라. 이제 이런 것까지 맞출 수 있는, 근데 사실은 그걸 꼭 맞춰야 되느냐, 뭐, 그건 중요하진 않기는 해요, 사실은.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눌러보는 거죠. 양봉 맞네? 와, 그 다음 양봉이 여기 왠지 힘이 없어. 그 다음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네가 좀 힘이 좀 있으려면, 그 다음 또 요 정도 사이즈의 양봉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눌러보는 거예요. 음봉 나네. 여기 힘이 없었으니까 음봉 나오는 게 정상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테일을 좀 살리면 이 음봉도 어떤 음봉이 나오는 게 정상인지, 이런 것들. 또 이거는 이런 음봉이 나왔으니까, 이런 양봉이다, 이런 음봉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좀 애매하네.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올 수도 있고, 음봉이 나올 수도 있고, 반반이긴 한데, 한 캔들 더 지켜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제 좀 힘있는 양봉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다못해 이런 정고점을 일단 돌파하는 게 정상이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죠. 돌파해라, 돌파해라, 돌파해라. 돌파했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나중에 가면 이런 캔들들이 자연스럽게 읽히게 돼요. 물론 제가 이제 뭐, 그 다음에 뭐 돌파한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죠. 바로 돌파하냐 아니냐의 차이는 이제 그 다음 봉들이 애매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적어도 얘는 돌파하는 게 정상이겠구나. 꼬리가 많이 달린 거 보니 이렇다 저렇다. 이런 애들은 뭐 올라와도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 정도 바라봐야지. 이런 어떤 시나리오가 나와진다는 거죠. 캔들 맞추게 되면. 무슨 말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도 그런 자리가 내려왔을 때 내가 매수를 준비할지 매수를 준비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누가 외워서 이거 본 거 아니냐 그러면 제가 또 할 말은 없는데, 뭐 그걸 알아서 판단하시고. 아무튼 그런 것들하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자금 관리도 중요하죠. 자금 관리. 그럼 과연 돈은 이제 뭐 흐름도 막 눈에 어느도 읽혀. 큰 흐름도 읽히고 작은 흐름도 읽히고, 와 그럼 대박이네, 그죠? 근데 아무리 흐름 잘 읽히고 내가 모의 거래를 잘하더라도 이 자금 관리가 안 되면 말짱 꽝입니다. 말짱 꽝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지금 단돈 100만원 있어. 100만원인데 100만원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 이러면 안 됩니다. 그쵸? 왜 안 돼요? 이건 도박이에요, 도박. 적으실 수 있으면 적으시고, 아니면 댓글을 한번 남겨보세요. 차트는 확률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차트는 확률입니다.
그런 어떤 이러저러한 확률 때문에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라는 시나리오가 나와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은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근데 100만원 갖고 100만원 홀랑 걸어고 100만원 다 잃었어? 이거는 그냥 카지노 가시는 게 더 빠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자금 관리, 내가 100만 원이 있지만 정말 막 99.9%의 확률이 높아서 매수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자리야 하더라도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설사 이게 이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저 만약에 몰빵한다라는 개념을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추후에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자본금의 몇 프로? 앞으로 우리는 70%가 몰빵 개념입니다. 사실 조금 70% 위험하죠. 이제 해보시면 알아요. 왜 70%가 위험한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60%를 사실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저는 몰빵을 하시면 보통 70% 아니면 80% 정도로 몰빵을 해요. 하더라도 아무 자리 안 하겠죠, 당연히. 앞으로 확률이 뭐 높다, 낮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뭐 이건 한 70%될 것 같아요. 지금 얘는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51%대 49%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설명하는 구간도 있겠죠. 아무튼 우리는 일단 매수나 매도를 할 때에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서 매수나 매도가 가능합니다. 왜? 짧고 먹고 나와야 되니까. 왜 그러냐면요, 저는 원래 단타를 좋아하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타는 지양합니다. 지양을 하는데 좀 어느도 좀 뻔히 약간 조정 구간을 먹을 수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럼 51%라도 걸을 땐 걸어야 돼요. 매매를 함에 있어서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방어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차트 설명해서 해드려 보면 아시겠지만, 이 차트가 어떠냐면 항상 내가 먹기 좋게 밥상을 차려놓지는 않아요.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만들어가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뻔히 51%라고 하더라도 조정이 눈에 보여. 매수든 매도든. 그럼 들어갑니다. 그리고 약간 손실이 나고 있어도 여전히 뭐 예를 들어서 하락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 약간 손실이 나고 있어도 매도 보이는 자리는 족족 들어갈 거예요. 이게 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 관리가 안 된다라는 건 아무리 차트를 난 잘 봐요, 잘 읽어요 해도 한 방에 훅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금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자금 관리도 되고 복귀도 많이 해보고 이런 매수는 하필이면 뭐야 이거 뭐죠? 본절만 당하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아무튼 또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내가 이제 복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 하더라도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모의거래입니다. 모의거래. 모의거래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 모의거래를 왜 필수적으로 해야 되냐? 모의거래를 말 그대로 거래를 하긴 하는데 가라로 해보는 거죠. 모의거래. 제가 뭐 키움증권에서 스폰을 받은 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차트를 이것저것 가장 제일 보기 편한 게 뭐 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말 많이 깔아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나마 제 입맛에 키움이 제일 낫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이 꼭 키움을 하셔라 이런 거 아닙니다. 아무튼 모의를 하는데 뭐 10만 달러 갖고 시작을 해. 그렇다고 치자고요. 10만 달러 갖고 시작을 하는데 이 모의고를 하다 보면요, 이제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나오고요, 잘 못하고 있는 것들이 나오고 막 그렇단 말이죠. 일단 적어보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잘 못하고 있는 거. 모의고래를 얼마큼 하느냐, 뭐 1년씩 해본다? 이거 큰 의미 없어요. 1년씩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굳이 기간을 말씀드리자면 약 3개월, 빠르신 분들은 한 달만 하고 그만두셔도 돼요. 근데 이 한 달에서 3개월, 3달 정도까지의 그 어떤 모의고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잘못하는 거 좀 구분하기 위함이에요. 잘하고 있는 건 그대로 쭉 하시면 되고, 문제는 이제 못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장단고 나올 것 같아. 막
선진입 해버리는 거죠. 물론 상황에 따라 우리가 선진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걔들이 뭐다, 어떤 시나리오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확률적으로 많이 높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선진입을 하는 거지. 그냥 선진입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이것도 당연히 시나리오가 좀 나온다는 가정하에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하다 보니까 선진입 때문에 손절을 많이 당했어. 그래서 이런 애들이 뭐가 나와주냐면, 제가 기본적으로 매매하는데 매매 원칙들 좀 알려드리겠지만, 아 내가 마음이 성급해서 선진입을 하는구나, 그러지 말자,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단점들. 여러분도 학창시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제를 막 풀어. 1번 2번 공부를 했으면 그냥 바로 풀리면 좋은데, 공부가 덜 했거나 시간이 촉박해서, 아니 그러니까 못했거나 덜 했거나 아무튼 뭐 여러 개 핑계 삼아 못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다다다다다 다음 주 아닌 것을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럼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사지선다니까, 보통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제 어떠냐, 학창시절 떠올리시면 끔찍한가요? 성적이 별로 안 좋아서? 뭐 잘 모르겠고요. 저는 뭐 그냥 그랬어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아무튼 뭐뭐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속어법이에요. 속어법. 아시죠? 속어법이 뭔지. 말 그대로 속어.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거. 아는 거 1번 읽어보니까 1번 아니야. 답 아니네. 읽어보고 2번도 쭉 읽어보고 이거 답이야. 2번. 이래야지 3, 4번 중에 하나 찍더래 찍죠. 어떻게 나와요? 그러면 50% 확률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의고를 통해서 잘하고 있는 거하고 잘못한 것들을 쭉 나열을 해버리고, 여기는 잘한 것들, 여기는 잘 못하는 것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이 모의고를 통해서 좀 더 해보면서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속어 없애는 거예요. 이런 애들 다 없애면 어떻게 해요? 잘한 것만 남죠. 수익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죠, 이런 애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의거래가 반드시 필요하고, 모의거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매매 원칙이나 기준을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서 실제로 왜 개인들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뭐 선진입 한다든지, 그동안 막 매매를 하다 보니까 손절 너무 많이 당했어요. 이제 매수 또는 매도 진입하기가 너무 두려워요. 뭐 이런 분들 계시거든. 근데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뭔가 해소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어떤 목록을 작성을 해서 하나씩 내가 못하는 것들을 없애가면서 이겨내는 거죠. 이게 꼭 필요해. 그러면서 나만의 매매 원칙도 만들어집니다. 이게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 외에도. 그래서 이거는 개인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맞다, 저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매매 기본 원칙이 좀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실투를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이게 실투가 희한한 게, 우리가 학창시절에 그렇잖아요. 꼭 틀린 문제를 또 틀리잖아요. 뭐 그런 거와 비슷해요. 그래서 모의고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잡히지 않으면 실투 가서도 똑같은 잘못을 또 합니다. 또. 근데 좀 덜 하겠죠. 왜? 이때 모의고는 내 돈이 아닌데 여기 실제로 내 돈이니까, 더 피 같은 내 돈이니까 더 잘 봐야 되죠. 그죠? 그렇게 하면 될까요? 뭐 사실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런 것도 다 뭐 외우는 편은 아니고 그때그때 나오면 막 얘기를 막 하는 편이라서. 아무튼 뭐 제 영상은요, 어차피 하면서 나왔던 내용 또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어찌 보면 무한 반복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잠시만 물 좀 마시고요. 자, 그럼요. 자, 이제 큰 흐름이 대표적인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어떤 얘기를 할까요? 빠밤. 네, 전고점, 전저점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고점, 그 다음에 전저점. 자, 전고점, 전저점 얘기를 할 겁니다. 자, 할 건데요. 자, 이제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사과가 먹고 싶은 겁니다. 먹기 싫다고요? 자,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억지로 먹는다고 먹여드릴 겁니다. 자, 먹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과를 어디서 살 수 있죠? 어디서 사실 수 있을까요? 살 곳은 많아요. 그렇죠? 자, 하지만, 자, 전통시장에서 사본다고 가정해 볼게요. 사실, 이런 뭐 주식시장이든, FX 맞은 거래, 해외 선물, 국내 선물, 뭐 등등, 어, 이런 것들이 또 이런 전통시장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자, 시장에 가시면, 사과를 파는, 사장님 계시고,
사과를 구매하시는 소비자분들이 계시죠. 자, 이런 파생 시장도 마찬가지로 매도자로 구분됩니다. 자, 아무튼요, 여러분들은 이제 사과를 사러 시장에 갑니다. 자, 근데 뭐 이렇게 길이 있다고 할게요. 길이 있고, 여기가 시장 통로예요. 시장 통로. 자, 시장 통로인데, 여기 A라는 사과 가게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A라는 사과 가게가 있는데, 자, 여기서 사과 한 개 얼마에 파냐면, 1,000원에 판다로 얘기를 해볼게요. 1,000원. 1,000원. 1,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가면요, 옆에 뭐가 있냐면, B라는 가게가 있겠죠. 자, 이 B라는 가게에서는요, 얼마에 파냐면요, 1,2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사과를 어디서 사실 거예요? 어디서? 당연히 A라는 데서 사시겠죠. 이건 뭐,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근데요. 당연히 A 가게에서 구매를 할 것 같은데, 저 희한하게도 B에서 구매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알고 봤더니 A 가게에서 파는 사과보단 B에서 파는 사과의 당도가 달랐던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좀 더 맛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200원 정도 비싸더라도 난 좀 더 맛있는 사과를 먹을 거야 하고 B의 가게에서 사과를 구매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얘기는 이제부터 조금 더 달라집니다. 자, 근데 이제 C라는 가게가 있어요. C라는 가게가 있는데 이 C라는 가게에서 얼마에 판매를 하고 있냐면 1,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와, 이제는 뭐 A나 B라는 가게 비할 바가 아니네. 그죠? 1,500원 조금 비싼 듯 한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C라는 가게에서 구매를 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 C라는 가게에서는요, 어떤 사과를 파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제수용 사과를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A나 B에서 판매하는 사과보다는 좀 더 이쁘고 크기도 크겠죠. 제사상에 올려야 되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자, 제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D라는 가게에서는요, 사과를 얼마에 판매하냐면, 와, 500원에 판매를 합니다. 대박이에요, 대박. 이거 사야겠네, 무조건. 조금 맛 덜하더라도. 그래서 가봤더니 D 가게에서 파는 사과가 500원인 이유가 있죠. 왜요?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근데 왜 이걸 사갈까요? 엉망진창인데.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과로 해서 뭐 고기 잡내를 잡는다. 사과로 고기 잡내를 잡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치고요. 고기의 잡내를 잡기 위해서는 사실은 모양이 중요하지 않죠. 왜? 어차피 갈아 썼으면 되니까요. 그죠? 갈아 쓴다고 하면 형태가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 이렇듯, 자, 소비 생각도 다르고요. 판매 생각도 달라요. 그래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격 형성이 되는 건데, 이러한 가격 형성이 되는 중요한 가격대가 있겠죠. 그렇죠? 중요한 가격대가 있겠죠. 잠깐 옆으로 세겠습니다. 잠깐 옆으로 좀 세면요. 차트를 움직이는 무리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그쵸? 세력. 차트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이러는데, 그 무리들은 세력이라고 하죠, 우리가. 근데 일단 또 세력만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이 세력에는 뭐, 매수세, 그죠? 우리 말은 매수세. 그 다음에 어떻게 있을까요? 매도세, 이렇게 있잖아요. 매도세, 매수세,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 좀 몇 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있죠? 개미는 개미야. 근데요, 돈이 많아요. 슈퍼 개미, 그죠? 매매를 하는 사람들 부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서민, 그냥 일반 개미가 있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매수세, 매도세, 슈퍼개미, 그 다음에 개미, 뭐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앞서 말한 중요 가격을 누가 결정할까요? 누가요? 마밤. 네, 맞습니다. 누가요? 네, 이 세력들이에요. 보통 이 세력들은 어,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한국은행 정도나 어떤 기관, 공단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FX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하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력이 누군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알 필요도 없고 중요하지 않죠. 아무튼 저러한 세력들이 가격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저는 어떤 거? 전고점 또는 이런 전저점, 정고점의 이런 전저점들이 이익 다툼이 가장 크고 활발한 가격대가 아니겠냐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익 다툼이 활발한 가격대가 제가 정고점 전저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정고점 전저점을 어떻게 찾을까요? 제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차트, 이 차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볼게요. 제가 이걸 아까는 사실은 이제 녹화하기 전에 많이 눌러놨는데 이것저것 누르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자 보자고요. 아무튼 제가 지금 누르고 있는 건 뭐냐면요, 이전의 데이터를 끌어오는 겁니다. 이전의 데이터를 끌어오는 거고,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발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이전 데이터가 다 보이죠. 제가 기본적으로 차트를 복귀하거나 매매할 때는 실제 매매는 요 정도 사이즈로 놓고 보기도 한데, 이 캔들을 이렇게 보면 이전의 흐름이 어떤지 알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차트를 축소시킵니다. 쭉 줄이는 거죠. 어디까지 줄여지나. 줄이면 예를 들어 지금 이 뭐 1.1283 뭐 76을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 가격대가 어디 정도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가격대가 지금 움직이는 게 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차트가 이렇다라고 하면 차트가 이렇게 맞죠 지금.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조금만 키워볼게요. 너무 줄였네요. 자, 조금 보기 좋게 한다고 치면 한 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좀 옮겨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제가 어떻게 긋는지. 이쯤 글 수 있을 것 같고, 이쯤도 글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도 글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데, 또 뭐 이런데, 그 다음에 뭐 이런데, 이게 긋다 보면 되게 지금 많은데, 이런 것까지 긋긴 좀 그렇고, 제가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뭐 더 글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긋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좀 하실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긋은 거 지지정선 아니야? 그쵸? 이게 매매를 좀 해보신 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어 근데 이렇게 그어버리면 매매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런 선들을 최대한 심플하게 가는 거 좋아요. 뭐 나중에 가면 어떤 선은 좀 더 중요한 정보점, 응? 뭐 이까짓 것, 어떤 건 뭐 중요하지 않은 거, 그래서 이까짓 거 뭐 대충 이런 거 무시하고 없어도 돼. 어차피 돌파할 거야. 넌 돌파할 수가 없어.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아직은 뭐 그럴 만한 단계는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일단 중요한 전고점들부터, 중요한 거, 그 유의한 놈들부터 한번 제가 남겨둬 볼게요. 그 외에 유의하지 않은 애들은
조금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별로 그닥 유효하지 않고요. 얘도 그렇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얘도 유효하지 않고, 얘는 일단 당연히 유효하고요. 얘도 유효하고 얘는 유효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여기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유효하지 않은데 나중에 유효해질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얘는 이 전자점은 뭐 유효해질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 라 정도 아직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그렇게 되실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개념을 좀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여기다 이름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왜 이름을 붙이느냐, 뭔가 의사소통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깜짝이야.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름을 좀 붙여줘야 나중에 의사소통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최고라고 되어 있죠? 최고라고 되어 있는 거에 선을 그은 라인, 이게 바로 최고점입니다. 최고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라인이 그 다음에 그럼 제일 밑에 아래 바닥에 여기 지금 좀 가려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최저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 라인이 이제 최저점이 됩니다. 최저점. 지금 현재 보시는 차트에서는 그래요. 또 이전의 흐름을 좀 더 돌려보면 최고점이 갱신될 수도 있고 최저점이 갱신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아무튼 그 다음에 보이는 이 최고점의 아래쪽에 형성되는 그 다음에 보이는 이 라인, 그죠? 요거 보이시죠? 요게 쭉 이렇게 가는 거, 이게 바로 전고점입니다. 위에 있으니까 고점이겠죠? 그러니까 전고점, 일단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최저점 라인의 위쪽에 있는 거, 여기서는 얘 개념으로 봤을 때 여기는 아래쪽이고 여기는 위가 되겠죠? 이 라인. 자, 이 라인이 저점이 됩니다. 전저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이 라인도 사실은 전 고점이 맞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최고점을 제외한 두 번째 전 고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단 조금 더 명칭을 좀 달리 해보자면, 얘도 전 고점이긴 한데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직전 고점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해되셨죠? 직전 고점. 여기도 그어야 되는데 안 긋는 이유가 있겠죠.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그러면요, 이 라인을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그어졌잖아요, 그죠? 지금 이 라인은 뭐라고 볼까요? 직전 저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직전 저점. 제일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제일 상위에 있는 최고라서 이 부분에 라인을 그었다 라면 여기가 최고점이 되는 거예요. 최고점. 그쵸? 이게 최고점이 되는 거고, 제일 하단 아래에 있는 건 최저점이 되는 거고요. 최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위에 있는 전저점, 그러니까 선을 본다면 전저점, 이게 전저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최고점에서 그 다음 아래에 있는 것들을 선을 그었다, 이거죠. 사실 이게 기준이 돼. 그게 바로 이제 전고점이 되고요.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고점이다라고 해서 직전 고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라인 직전 고점을 여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돌파했다고 하죠. 돌파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전이라 앞으로 만약에 설명을 한다고 치면 전고점을 돌파하고 또는 뭐 최고점을 돌파해서 최고점이 갱신됐기 때문에 얘는 최고점이 아니고 그 다음 최고점이 하나 생겼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전고점 또 안쪽에 있는 상단 위치에 있는 얘를 직전 저점이다 라고 부를 겁니다. 사실은 지금 얘기한 뭐 최고점 또는 뭐 전고점, 직전 고점, 직전 저점, 최저점, 뭐 전저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얘네들이 사실 그냥 원래는 다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는 게 맞냐면 전고점 또는 전저점이라고 그냥 부르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사소통을 위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게 좀 구분을 하는 겁니다. 최고점, 최저점,
전저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걸 뿐이에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쭉 그러면 이 전저점이 있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그 이제 상황에 따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최고점, 뭐 전저점 그냥 다 통틀어 얘기할게요. 전고점점, 전저점, 전고점을 얘네들은요 누가 결정한다고요? 세력들이 결정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세력들이 결정을 하는데 이 전고점, 전저점들은 그 자체만으로 매수나 매도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청산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청산. 아,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약간 여기 뭐 이 직전 고점을 이 봉이 여기가 돌파를 했죠. 뭐 예를 들어 이럴 때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매수를 했어. 그러면은 직전 고점 돌파하고 바로 청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산의 기준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하기 위해서 매매 원칙 기준이 필요하죠. 참 주식 하시는 분들은 매수와 매도밖에 없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좀 생각하셔야 되냐면 청산의 개념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매수를 했어. 매수밖에 못 보시죠. 그러면 주식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해요? 매도한다고 하죠. 그게 아니라 이제는 청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도를 했어. 매도는 다시 청산하는 거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수나 매도는 진입이고 이걸로 해서 끝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매수 그러니까 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매수는 이런 거잖아. 뭐냐면 1,000원짜리 주가가 1,200원이 했어. 자 그럼 뭐예요? 플러스 수익이 200원이 나죠? 근데 특히 민이나 FX 맞은 거래. FX나 아니면 해외 선물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됐냐면요. 1,000원이 800원이 됐어. 그래도 플러스 200원이에요. 그래서 매도라는 게 가능해요. 이거 궁금하시면 나중에 제가 뭐 영상을 찍든가 댓글에 따라서 안 찍을 수도 있고, 그죠? 나 궁금한데 한번 알려주세요. 라는 어떤 댓글이 좀 보인다든가 하면 왜 그런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아무튼 주식 하시는 분들이 어딘가에서 매수를 했어. 근데 또 어디서 청산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수익을 만약에 낸다 하더라도 좀 찝찝하죠. 왜 더 가고 막 이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더 가고 있고 막 그런데 못 버텨요. 왜? 어디서 청산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매도 개념이 없어요. 그래요. 매도 개념이. 매도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 단점들이 뭐냐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더 떨어져라, 더 떨어져, 더 떨어져. 난 낮은 가격에 살 거야. 덜컥 샀어. 근데 계속 떨어져 있어. 어떡할 거야 이거? 답 안 나오죠. 무슨 말이냐? 최저점. 이 최저점만 잡으려고 해요. 이 최저점만. 이걸 어떻게 잡아 이거? 아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매하면서 뭐 몇 번 잡아본 적 있어요. 그때 뭐 쾌감을 죽이죠. 왜? 이거 내려올 당시에는 음봉이거든. 내 매수 딱 했어. 그랬더니 꼬리만 쫙 올라가. 야 이거는 진짜 그 기분을 느끼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시느라고. 그런 기분을 느끼지 못하면 알 수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뭐 채점 몇 번 잡아서 뭐 할 건데, 이거. 정말 내가 알고 있는 큰 흐름을 읽어서 시나리오가 나온 다음에 매수나 매도를 해서 청산을 올바른 데서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나온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았다. 그럼 손절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 대응이 돼야지. 매수했어. 기분 나빠 잘라. 손실 났어. 이게 대응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 자, 그래서 그래요. 아무튼 주식하시는 분들 매도 개념이 없어서 그러는데, 하지만 제가 풀썰은 엄청 많아요. 근데 지금 다 담을 수는 없고, 뭐 차근차근 한번 해보시죠. 그럼 오늘은 대충 정고점, 전저점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자, 오늘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빠밤. 전고점, 전저점은 그 대상 자체로 진입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청산의 기준이 된다. 이거를 좀 적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댓글로 뭐 작성하시는 것도 더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진짜 왜 기준이 되는지
관련된 것들은 그러면 제가 지금 막 걷잖아요. 뭐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이렇게 걷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기준이 되는 것들은 다음 영상에서 이렇게 기준이 되는 것들은 다음 영상에서 함께 한번 해보시죠.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빌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성탄 그날까지 이 영상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